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대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완연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테슬라 엑스월까지 잘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엑스월이 언제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거대 우주선 스타쉽을 무려 1만 대나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우 지수가 좋아요.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에도 다우 지수가 0.66%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1월 5일 월요일장 다우 지수가 무려 1.23%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보다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좋았던 이유는 에너지주와 대형 은행주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작년 연말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았었죠. 하루에 뭐 10%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HBM, 즉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최근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반면에 최근 약했던 팔란티와 테슬라는 3%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최근 금융주와 에너지 주식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융주와 에너지 주식의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자, 다우지수만 계속해서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우지수가 잘 나가게 된다면 나스닥 역시 키 맞추려고 할 것이에요. 자, 아무튼 주말간 미국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뭔가 전쟁 분위기가 있으면 증시에 악영향을 줄 법도 한데 최대한 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주말에 전격적으로 작전을 감행을 했었죠. 정말 수개월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거의 베네수엘라를 수중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전한 정권 이양 전까지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년 전에 베네수엘라는 무려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 뽑아내던 그런 엄청난 산유국이었습니다. 300만 배럴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고요. 300만 배럴 정도면 프랑스, 영국, 이태리처럼 거대한 국가의 한 나라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이 생산량을 보면은 처참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석유와 지하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포텐셜을 보여주지 못했던 국가인데 이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타까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떨어진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과 같이 부패한 독재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오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낮아졌던 석유 시추량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VIP 멤버십 알람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양질의 정보 그리고 최신의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려면 멤버십 가입 꼭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처참했던 생산량이 다시 한번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가가 낮아질 수 있겠죠.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는 금리 인하를 자극시킬 수 있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낮아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예요. 자, 현재 올해 금리 인하 분위기는 4월 달에 한 차례, 7월 달에 한 차례, 즉 총 2차례 정도가 예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만약 유가 금리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더 완화적인 스탠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현재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기준 3.75%대에 있는데 3.25%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더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지속해서 좋은 브로맨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저녁 만찬을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식사 이후에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이미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죠. 스타링크 서비스를 2월 3일까지 베네수엘라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미국 국기가 현재 프로필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In support of the people of Venezuela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짜로 제공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 역시 독재자인 마두로에게 대부분 등을 돌린 상황일 것 같지만 아직도 마두로를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우지수는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좋았는데요. 테슬라도 이와 함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3% 이상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어쨌든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현재 반등이 필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금일 반등이 있기 전까지 거의 2주 정도 내리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량 발표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작용을 했죠. 인도량은 컨센보다 낮게 나왔고 전기차의 글로벌 최대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BYD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연간 기준 164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로도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는 2년 연속 역성장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BYD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작년 11월 6일 주총 때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했던 호재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5년 작년 연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도 연말 테슬라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거 두 가지였죠. 작년 연말에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안전운전수를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잠깐 테스트만 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죠. 그리고 미국 내 주요 대도시에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겠다. 최대한 미국인 절반인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운행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올해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좀 예정된 일정보다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올해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피지컬 AI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호재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사이버캡의 양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버캡이 현재 지금 오스틴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공도로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 사이버캡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재 최소 7대 이상의 사이버캡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공공도로에서 테스팅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로보택시는 현재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합계는 174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시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저번 주 129대 정도였는데 현재 134대로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40대가 텍사스 오스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규모로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 4월달 사이버캡의 대량 양상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174대는 모두 모델 Y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산 모델 Y의 가격을 전격 약 한 300만 원 정도 낮춰버렸죠. 국내 레거시 카 메이커에게는 전기차 시장에서 뭐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 전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아마 우리나라에서 10만 대 이상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1분기 한국 내 테슬라 차량은 이미 모두 매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모델 Y를 만나볼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300만 원 낮추더라도 만약 1분기에 국내 EV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가격이 300만 원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중국산 모델 Y 판매를 최대한 판매를 하고요.
향후에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을 가지고 와서 FSD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바로 테슬라 코리아의 정책이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면 올해 모델 Y에서도 역시 FSD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주제가 테슬라 엑스월까지 잘 모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중국 FSD 완전 승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럽에서도 한 3월부터 FSD를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태리 한 방송사에서 굉장히 강력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태리에서 500만 명 이상 시청을 한다는 뉴스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보도를 해주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진행자가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 글자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이따가 강력한 힌트를 주는데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뭐 유럽에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next February 보셨나요? We could have this type of car on the road in Europe by next February. in Europa.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FSD가 강력하게 테스트가 되고 있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께서 이거 거의 공영방송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태리 5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2월부터 유럽에서 FSD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럽의 FSD가 풀렸다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거의 테슬라와 가까운 시가총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페이스X가 6월 28일 정도 상장을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말 일론 머스크 회사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xAI는 물론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까지 올해 피지컬 AI와 함께 우주 기술이 꽃을 피우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스타쉽을 생산한 기가베이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하고요. 연간 1000대 정도 생산한다라고 해요. 이 거대 우주선은 이제 보잉 747 이런 비행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간 1만 대나 스타쉽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스페이스X가 우주 여행의 길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여행이 아니라 스타쉽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뭐 빠르면 5년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달나라부터 먼저 갈 것 같아요. 이 스타쉽을 이용을 해서 이 스타쉽 안에 옵티머스를 태우고 가겠죠. 일단 이렇게 달나라에 기지를 건설할 것이고 문 트래블, 즉 달 여행 패키지 상품이 나오겠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에 지속 장기 투자하시면 꿈과 같은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강력한 경쟁사들도 테슬라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초부터 경쟁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AI 핵심 역량을 모두 내재화했다. 경쟁사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는 빌려 쓰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처럼 혁신할 필요가 있겠는데 빌려 쓰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테슬라 FSD 라이센스는 조만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현대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하고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테슬라에 손을 내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빠르면 다음 달에 유럽의 FSD가 통과하는 소식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